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시 선거구에서는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이 벌어집니다. 4년 전 현직 의원이던 홍철호 전 의원이 이번엔 도전자의 입장에서 현직 의원인 박상혁 의원과 맞붙는데요. 두 후보를 만나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53.83%의 득표율로 초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번에는 현직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철도 노선 3개를 반영한 저 박상혁. 진짜 김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김포 시민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필요한 것은 유능한 미래의 김포 정치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최우선 공약으로 꼽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 박 의원은 임기 내 GTX D노선 착공을 비롯해 국제교육특구 지정, 컴팩트시티 내 김포시 제2청사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임기 내에 김포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서부권 GTX, 그리고 인천에서 김포 연장과 고양으로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김포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GTX-D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도전자의 입장에 선 홍철호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이 현직 의원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지난 국회의원들의 4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이 꼽은 최우선 공약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입니다. 이에 더해 홍 전 의원은 구례 마산동 지역에 파출소와 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조속히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도 빨리 당겨야 되고요. 우리 김포가 이제 경기 북도로 가느냐 아니면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요. 6일 오전까지 경기 김포시 을선거구에는 박상혁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 외에도 이완승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수석 부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현직 의원 간 재대결이 성사된 김포시 을선거구에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포 서울 통합 이슈와 전철망 확충 방안 등을 두고 후보 간 공약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민주당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거친 광야의 길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잡아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히며 부평을 출마도 공식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합류에 대해서는 당장은 무소속으로 시작해 설훈 의원 등 민주당에 실망한 야권 세력을 규합한 뒤 결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부평구 을 지역 광역 기초의원 5명도 탈당 후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홍영표 의원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호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평구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선원 예비후보는 6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박선원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평구는 그동안 외적 성장에만 급급했다며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부평의 오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선원 예비후보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동주 국회의원과 국민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김 도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당의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 도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천 지역 대형 병원 의사들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체 전공의 553명 중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39% 수준입니다. 또 현재 미근무자는 3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형 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의까지 줄고 있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 의료원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인천보훈병원,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6곳의 공공의료기관에 비상진료를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료원의 경우 전문의들이 번갈아 당직을 서면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엘로비전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구 예비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청취하는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이슈토크 대담에 출연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선거 공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철도시설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 지하화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단은 철도시설 상부 개발과 지하철도망 건설 방안, 지하철도 노선의 재배치와 통합 역사, 교통 환승 체계 등 추진 방안이 포함된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우선 경인선 등 정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한 후 2025년 상반기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197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달 중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교육 경비 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1억 6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을 3,368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자치구 예산 22조 3천억 원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대비 1억 6,670억 원이 감소한 것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은 42만 4천 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50대를 투입합니다. 특히 김포와 서울역을 오가는 8,600번 노선 등 김포 지역에만 총 10대의 2층 버스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도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전기버스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전기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의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36만 원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15세 이상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차나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필증상의 주소지가 인천시여야 하며 기존 경유 차량은 폐차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에는 성면이 10에서 15% 함유된 건축 자재로 노후화로 성면 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주택과 창고나 축사 등의 비주택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붕 개량도 함께 지원합니다. 한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성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세척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세척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흐린물 발생이 잦은 중구 해안동 일원과 부평구 부평동 일원 등 12곳의 대상관로 54k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